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원호범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는 이제 2학기에 통합과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이제 커리큘럼하고요. 수업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학부모님이 보시던 학생들이 보시던 저는 수업하는 스타일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간혹가다 반말 튀어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십시오. 자, 통합과학이라는 건 이제 제 이름이 원호범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호범입니다. 이 통합과학은 저희가 1학기 내내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실수했던 내용이 뭐냐면 통합과학은 암기다.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점수 나왔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통합과학이라는 구성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잠깐만 봅시다. 통합과학이라는 건 대다수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암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과학은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워서 땅땅땅땅 해서 시험지에서 답 탁 내는 건 중학교에서 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학교 때 그 공부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딱 처음 시험 봤을 때 나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통합과학 점수가 안 나와? 당연하죠. 왜? 잘못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통합과학은 외운다고 해서 절대로 답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과학은 가장 중요한 게 원리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원리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응용하고 이 배운 원리를 문제풀이에 접목시키는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순 외운 걸 내가 어떻게 문제 풀까?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절대로 통합과학 수준으로 안 나와요. 너 공부 잘하냐 못하냐? 절대로 통합과학 수준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통합과학 수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통합과학 순서 수준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죠. 왜? 정작 너 공부 잘하냐 못하냐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원 과목에서 살짝 아래쪽에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통합과학의 구성, 시험 출제만 잘 알고 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는데요. 우선 이제 두 번째 2학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는 이 챕터인데, 우선 역학 시스템은 대다수 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해서 다 끝냈습니다. 안 끝낸 학교가 있다면 뭐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별 시험 대비해서 진행을 하겠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파트는 바로 요거 지구 시스템 부분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구 시스템은 왜 중요하냐면요, 결정적으로 내용은 현재 지구과학 고3 학생들이 배우는 원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과학 원 내용이 통합과학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통합과학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는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다 맞춥니다. 다 맞추는데 이 지구과학 원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통합과학에서 지구 시스템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지구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누가 아래로 내려가냐 혹은 밀도 차이에서 누가 올라가냐 해서 기본적으로 섭입형 혹은 뭐 발산형 혹은 보존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면 섭입형? 태양판이 그냥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면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지도에서 나와요. 우리나라 지도도 잘 모르는데 저기 북아메리카 거기 지도에 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알래스카 있는 데 가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미국 땅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호상열도입니다. 수능에 항상 나오는 챕터입니다. 호상열도인데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바다인 해양판이고 여기는 대륙인 대륙판인데
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림만 딱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했구나라는 걸 찾아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요? 나랑 하면 되죠. 제가 다 해줍니다. 왜? 원리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가는 거예요. 통합과학은 나도 모르게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나랑 하면. 저랑 하면요. 나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낍니다. 그게 학원 강사죠. 그렇죠? 이 학원에서 서열학원에서 제가 수업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리를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 시스템인데 이 생명 시스템은 공교롭게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엮여냈던 우리 DNA, RNA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디랑 연결? 1학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1학기 때 배웠던 생명 파트하고 여기 생명 시스템을 같이 넣는데 이 생명 시스템의 핵심 포인트는 생명 중심 사상입니다. 생명 중심 원리인데 이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DNA가요. 자기 복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요. RNA를 만들어요. 이 과정을 전사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네가 다시 코돈에 의해서 합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이게 생명 중심 사상인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것만 외우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DNA 안에 뭐가 있다? 트리플렛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염기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요 염기 서열이 RNA를 지정해요. 그거를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RNA의 염기 서열 세 가지를 우리는 그 유명한 코돈이라고 그래요. 한돈이 아닙니다. 코돈입니다. 이 코돈이 뭘 만들어요? 얘네들이 세 가지가요. 이 코돈 세 가지가 소위 말하는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그 아미노산이 뭐예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언제? 중간고사 때 1학기 때 다 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제가 다 해줍니다. 제가 다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네가 단순히 지정이 됩니다. 코돈의 모든 내용을 다 외워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뭐 하자? 코돈이 왜 RNA가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험 문제는 이 과정 준다니까요. 탐구는요 결과를 줍니다. 뭘 보자? 과정을 보자야. 너 과정 얼마나 잘하냐가 탐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만 열심히 외웠어요 학생들이. 어떡하죠? 시험 문제 나와버렸네? 그것도 문제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외웠는데 시험 문제 나와버렸네? 문제는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학기 때 다 망한 겁니다. 틀렸으면 내가 왜 시험을 잘못 봤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혼자 이러한 시험 출제 경향을 찾아내기는 사실상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 범위가 이 파트인데요. 이 변화와 다양성인데 이 화학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화학 파트인데 여기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해서 소위 말하는 산화라는 것은 뭐 산소를 얻어요. 환원이라는 거는 산소를 잃어요. 이렇게 중학교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은요. 전자가 포인트입니다. 전자가 누구한테서 갔냐. 누구에게서 어디한테 갔냐. 가장 만만한 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숫자 생략. 마그네슘이 구리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마그네슘이 이렇게 바뀌고요. 구리가 뭔가 바뀌었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마그네슘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갑자기 얼렐리오 플러스가 2개 많아졌네. 왜 많아졌을까? 당연하죠. 전자를 뺏겼으니까. 전자를 잃었어. 우린 이런 것들을 산화라 하고 반대로 얘네들은 전자를 얻었어. 이런 걸 환원이라 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써드릴까요? 뭐 어머님들이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산화환원은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다 외우자가 아닙니다. 화학 반응식을 다 외우자가 아니라 이 전자가 어디서 이동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무엇을 보고? 반응식, 주어진 반응식을 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소는 누구한테서 누가 어떤 놈이 산소를 뺏어왔는지를 공부하자는 겁니다. 어디서? 주어진 화학 반응식에서. 그러므로 화학 반응식을 외우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산화환원 반응식을 어떻게 다 외워요? 원리를 가지고 얘네들은 화학 반응식을 학생들이 보면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얘가 산화고 얘가 환원입니다를 학생들이 분석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통합과학입니다. 누가요? 내가 해줘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3염기 중화 반응이 포인트죠.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뭐냐면요. 산성, pH가 7보다 작은 놈, pH보다 큰 놈, 염기성, 그거는 기본적입니다. 산과 염기가 만났대. 산성이요. 염기를 만나갖고요. 자꾸만 중성이 되래. 성질이 바뀌는 거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몸을 후루룩 떨다 보니까 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열이 발생하는 그거를 찾아내자. 어디가 중화점이겠느냐. 얘네들이 만나서 여기서 중성이 될 건데 이 중성이 될 때 어떤 특징이 있겠냐. 당연히 싫으니까 당연히 열나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과학이 재밌어. 저는 과학이 너무 재밌어요.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원래 과학은 재미가 없는 거를 수업은 그나마 좀 재밌게 수업을 들어야 돼요. 학생들이요. 재밌게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개그맨은 아닙니다. 개그맨은 아닌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저랑 수업을 하면 지겨워요. 지루해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과학은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 대입시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잘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학생들한테 저한테 와서 저를 경험해보고 본인이 실력이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1등급 맞고 반에서 1등하고 과학만은 1등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